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랄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잘한다.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책으로 하는 방송, 스포일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을 맡은 빌바오님이 아니고, 저는 이분입니다. 59번째 시간. 리바운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약간의 취기를 동반할 예정이기 때문에 청취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기는 지금 나만 취했잖아, 그지? 아, 그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 뭐 초대손님. 네. 일단 빌바오님 옆에 이제 제작 연출을 맡고 계신 네, 원래 터줏대감 빌바오님 옆에 계시고요. 지금 빨간 뚜껑 한 병 먹은 빌바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을 맡은 이유가 있죠, 또. 아, 그렇죠. 왜냐면 예. 나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가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빌바오님이 또 워낙 하고 싶어 하는 토픽으로 골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네,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못하겠어. 오히려. 근데 지금 이제 그 막연한 걱정일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아마 입이 트이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더 계세요. 예. 성함이 이제 JJ님이신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JJ입니다. 안에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예. 그래? 일단 큰 고비를 하나 넘기신 거예요. 예. 잘할 줄 알았어. 어떻게 이제 빌바오님과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학교 농구 동아리 선후배사이고요. 네. 선배였죠. 까먹었어. 많이 까먹었어. 아니, 오프닝 전에 대화하는 거 보니까 너무 격이 없이 지내셔서. 먹혔습니다. 먹혔고.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위험이랄 게 딱히 이제 남은 관계가 아니었죠. 네, 한번 깍듯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는데, 남은 건 이런 거밖에 없고. 형이 나를? 과연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농구를 중심으로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JJ님? 좋아했었는데, 사실 요즘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진 않잖아요. 그쵸. 저도 그런 시류에 따라서 그냥 요즘은 영화 잊고 살았다 싶었는데, 네네. 또 오랜만에 또 빌바오가 또 네.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네네. 오랜만에 영화 보고 영화 좋아했어요 그때. 네, 좋아한다고 얘기를 그쵸. 네, 좋아요. 좀 꼼꼼하게 보시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나름의 해석을 하고 예. 이렇게 저렇게. 저 어떠세요? 질문이 뭐래? 쳐다본 적 있어가지고. 세상은 징그러웠다로 요약하면 될까요? 아니야. 초면에 막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좀 그렇긴 하네. 예, 그런 질문이 좀 징그러울 수 있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오늘 잘 한번 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근데 하라고? 너 하라고?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나 진짜. 형 말 잘한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거든, 그때. 와이파이 비밀번호. 자, 영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오늘 다룰 영화는 리바운드고요. 장항준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2012년도에 협회장기 농구대회에 나갔던 부산중앙고등학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네. 각자의 한 줄 평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빌바오님부터 간단하게 얘기해보시면.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영화여서 예. 평가가 어렵다. 왜냐면 배경이 부산이고 농구 워낙 또 좋아했고 또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절에 농구를 제일 열심히 하고 좋아할 때여서 그때 또 아마농구도 또 챙겨보고 이럴 때라 그러니까 겹치는 제 인생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영화여서 이렇게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쭉 빠져드셨구나.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죠. 아무래도 좀 배경이 부산이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빌바오님은 또 부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기 때문에 그 근처다. 또 옛날에 살았다. 초등학교 때 그거 근처. 좀 괜찮았나 영화가? 그건 이는 좀 안 했으면. 저 하지 말까요? 네, 예. 한번 편승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예. 그래 나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서울 출신 치고 흉내 좀. 깨안았나? 그냥 네 잘한 성대모사는 계속 하는 게. 고독하고만. 저도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좀 우리나라에서 사실 스포츠 영화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스포츠 영화가 나온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참 담백하게 실화의 감동을 그려낸 게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화가 이제 뭐 코미디도 있고 농구 장면들도 있고 또 그 캐릭터들이 주는 감동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걸 분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다 잘 하는 그런 농구팀의 팀플레이 같은 생각이 보면서 들었고요. 또 스포츠 영화 그 농구 경기의 박진감이랑 또 캐릭터의 드라마가 잘 어우러지면서 또 과장도 없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그 감동이 내 거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를 전반적으로 잘했고. 그건 좀 그렇던데 배우 연기는. 그러셨나요? 예. 공감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 전반적으로 저는 좋았고 또 안재용 배우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미지랑 좀 비슷한 역할이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소화한 것 사투리를 같은데 쓰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좀 더 남자다운 모습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좀 막 그러니까 안재용 배우가 버럭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연기에서. 그동안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든지 좀 뭔가 품이 넓은 캐릭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뭐 강 코치도 품이 넓은 캐릭터지만 좀 막 화를 내고 초반부에는 좀 감정의 진폭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 연기들이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그 강 코치의 그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게 연기를 해서 안재용 배우를 잘 활용했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JJ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뭐 일단은 다행히 재밌었다. 일단 다행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마추어 농구인들,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인기가 예전 전성기에 비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구 관련된 뭔가 영화든 예능이든 나오면 과연 인기가 있을까?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생각을 더 예전에 그렇죠. 갖고 보시게 되는구나. 더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몇몇 그쵸 우리 뭐 옛날에 이제 예능을 봤을 때 예전에 TVN에서도 했던 것 연예인들 농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왜 저 친구를 섭외를 했냐 편집을 왜 모르는 사람이 했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가뜩이나 이번에는 또 4월에 드림이라는 영화가 아마 축구 관련된 개봉하죠 곧. 네, 영화가 또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축구 대비해서 또 농구가 지기 싫다? 지기 싫단 마음이 있지. 농구를 사랑하는데 지고 있지만 영화로도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그 생각이 컸는데 일단은 보고 나서 제일 안도스럽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던 것 같고 너무 공감하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안재웅 배우가 어느 정도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화를 재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대사들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아예 그냥 사투리가 자연스러워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재현을 할 수 있었던 면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잘하네요 보니까. 목소리가 좋으시고 전달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주전 재택이잖아. 알고 내가 했지. 역시 확실히 또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신 것처럼 여기 세 분 여기 같이 있는 세 사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좋게 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뭐 하나씩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인상적인 부분. 가장 이거는 확실히 좀 다르네. 뭐 보다가 보면은 뭔가 이건 좀 이렇게 풀려서 좀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으셨다면 어떤? 슬램덩크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쵸. 근데 슬램덩크 최근 그 경기가 한 경기에 집중을 한 작품이었는데. 네네. 근데 리바운드는 한 대회를 좀 집중한 작품이어서. 그쵸. 그거에 대한 편집에도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강, 4강, 중계승, 결승까지 4경기 정도 나오는데 4경기를 조금씩 다 다루면서 그 경기의 포인트만 딱딱 찝어서 표현했던 게 오히려 뭐랄까 한 경기 안에서의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리바운드 영화의 특징이니까 그걸 잘 살렸다고 생각해. 오히려 뭐 슬램덩크 따라해서 한 경기를 막 디립다 팠다고 하면 슬램덩크 따라했다는 평가밖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쪽에 집중한 게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이제 딥하게 가져가다 보면 한 경기 안에서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영화면. 그치. 그러면 또 억지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위기가 그렇죠. 찾아오고 그 안에서 그걸 돌파하는 주인공이 나와야 되고 해결사 역할을 해결사가 어떤 고난을 겪어서 뭘 해야 된다를 보여주다 보면 사실 이런 드라마적인 부분이 오히려 퇴색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 포인트 진짜 잘 짚으셨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슬램덩크는 완전 창작물이기 때문에 작가가 농구 경기 내용 자체도 그렇게 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실화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극적인 거지. 매 게임마다 그렇게 극적이진 않아.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렇죠. 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이 멋있는 거기 때문에 한 경기 집중하지 않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어요. 장항준 감독님도 직접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기 안에서 선수들이 많은 대사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슬램덩크 같으면 한 경기 안에 온갖 수도 없는 산왕전에 수도 없는 드러나고 명대사가 나오고 3점슛 날아가는데 이제 뭐 그렇죠. 뭐 별게 막 혼잣말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내 이름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지? 네. 내 이름을 말해봐. 이런 것도 있고. 정대만? 근데 그렇게 대사 없이 가져갔던 게 그래도 깔끔하게 차라리 영화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네, 맞아요. 라는 확실히 좀 생각이 자질구레한 듭니다. 측면이 많이 없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캐릭터들이 뭐 못 살았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백하게 잘 구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일단 실화가 주는 힘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저는 그 실화의 어떤 힘이나 그런 실화의 아우라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막 아까 JJ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막 어떤 극적 감동을 넣어서 아니면 더 양념을 쳐서 막 없던 상황을 만들고 없던 대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실화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만 우려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나머지는 관객들이 느끼게끔 만들 수 있는 여유를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 영화들이 그런 감동의 함정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런 거를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스포츠 영화가 아니지 않았나 실화를 싶어요. 잘 존중한 느낌이 들어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저는 유키즈의 장항준 감독님이 나온 걸 봤는데 네네. 이제 이때는 영화가 곧 크랭크인을 할 당시였는데 이분이 영화 내용을 다 그냥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3대5로 결승에서 싸운다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셔서 그럼 도대체 영화에서 뭘 보여주려고 이것까지 다 얘기하시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게 이 승부가 뭐 3대5로 돼서 막 뭐 누가 퇴장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물론 농구 장면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앙고 농구부의 이런 에피소드가 주는 감동이나 어떤 희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실화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이야기 속에 있었구나라는 걸 영화 보고 나서 알았죠. 실화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있고 예. 정말 잊기 힘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보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죠. 했던 얘기했고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총기부분이라는 선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사실 물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영화로만 봐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잖아요. 교체 선수가 거의 없이 결승까지 뛰기가 힘든 스포츠에서 결승까지 간 게 대단하긴 한데 이게 농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앙고가 한 일이 어떤 의미인 건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낸 건지. 네네.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동네에서 깨작깨작거리다가 옆 동네 가면 정말 깨지고 오는 게 농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력 차이가 나도 뛰어넘기가 정말 어려운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실력 차이가 빡 버프가 딱 되는 그런 스포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마추어들 농구 하다가 정말 그냥 선출 뭐 프로에 발 잠깐 담그고 온 분을 마주쳐도 그냥 대학교 선출만 만나도 그렇죠.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벽으로 느껴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고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것 자체가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전율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스토리죠, 사실. 그리고 이제 40분 풀타임을 5명에서 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 농구팀이 40분 경기라고 하면 로테이션 멤버라고 해서 8명이서 돌려요. 그러니까 8명, 9명?
많이 쓰면 뭐 10명, 적게 쓰면 7명 이렇게 하는데 근데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랑 그래도 한 10분 중에 7분, 8분 뛰고 2분, 3분 뛰는 거랑 아예 다른데 그러니까 2분, 3분 뛰면서 그래도 꽤나 회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앙고 선수들은 아예 그냥 풀로 다 뛴다는 거네. 그쵸.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계속 스프린트, 방향전환, 점프 안 그래도 체력 소모가 많은 동작들을 계속 해야 되는 스포츠인데 그거를 40분 동안 쉬지 않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되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때 그 방송분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메인이 되는 선수들도 30분 이상 뛰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 하셨었잖아요. 뛰지 않죠. 예. 이게 보면서 물론 저도 뭐 농구를 뭐 이제 간헐적으로 보기도 하고 했지만 5명이서 이거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참 희한했는데 그 포인트를 잘 살리지 않았나 영화가. 근데 저는 좀 전달이 덜 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막 영화 중간중간에 막 애들이 무릎 잡고 뭐 서 있고 뭐 이런 장면들 막 게임 끝나고 네네. 뒤집어서 누워있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건 시각적으로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좀 만들어낸 장면이지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 중간중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내 발이 안 떨어질 때 그런 감정들이 사실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표현이 안 된 거지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못 움직이는 그 상황이 더 힘든 그러니까 거네요. 머릿속에 내 머리 위로 농공이 지나가니까 잡아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뛰어져.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지금 3점 라인까지 뛰어나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겠어. 이런 게 표현이 안 됐고 그냥 지친 것만 표현이 네,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안 해본 사람들이 거죠.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현한 게 그러면 전 JJ님한테 궁금한 게 이 네. 영화에서 농구 장면은 좀 실제 농구랑 비교했을 때 좀 구현이 잘 된 편인 건가요? 저희 이제 농구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 농구 친구들 아니 뭐 빌바오님이랑 대화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쉽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아쉽죠. 이게 저희는 진짜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바라니까 영화에 녹아나기 바라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표현되기 어렵고 저는 이제 영화에서 이 정도 표현을 했다고 정도로 놀라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몇 아마 그 출연진 중에 그 선출 뭐 대학 선출 분이 있다고 그분이 많이 제안을 했다고. 홍승규 역할 맡은. 네, 김택 배우는 그분은 아마 휘문고에서 농구를 했던 걸로. 네네, 그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꽤나 그래도 농구적인 부분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봤어요. 만족을 그래도 농구를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뭐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거기서도 좀 아쉬운 게 좀 보이셨나요 혹시? 아쉬운 게 사실은 뭐 좀 조심스럽지만 그 스토리 자체에 실화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는 청기범 선수의 역할이 아주 컸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영화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네네네. 저 실제로도 되게 중요했고 제가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빨리빨리 돌려보면서 봤는데 청기범 선수가 사실 제일 핵심이긴 합니다. 근데 영화의 농구를 구현하는 면에서 조금 아쉽다고 하면 청기범 선수 역할을 맡은 배우께서 농구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들게 그래서 그건 아니죠. 예.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크게 그게 없었는데 근데 눈빛이 다 하시더라고. 눈빛이 표정 연기로 많이 카바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디테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천기범 선수가 그 상대 수비 한 3-4명 몰고 다니면서 하는 농구를 원래 했는데 부산중앙고가 2012년에 근데 사실 그런 농구를 하려면 주연 배우가 농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지를 못하니까 대역을 좀 쓰거나 대역을 계속 많이 못 쓰니까 그러면은 그럼 이시영 배우가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플레이는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농구 초보자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주연 배우다 보니까 얼굴을 보여주고 써야 되는 화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 어색하게 그지 없어. 거기서 좀 컷이 뭐 부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넘겨진다거나. 저 팔동작과 다리 놓는 걸 보았을 때 저거는 분명 한
신입생 수준이다. 아, 느낌이 딱 오는데 흉내만 낸 거다. 저거는 그렇죠. 성기범을 연기하기에는 그렇죠. 플레이가 좀 많이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 청기범이라는 그 플레이어가 엄청 기술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치고 되게 그렇죠. 드리블도 그렇죠. 드리블도 잘 쪼개고 패스도 볼 줄 알고 깡도 있고 이런 막 경기를 주무르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주무른다는 표현을 하려면 기술적으로 그 선수가 가장 빛나야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공을 많이 잡는 포지션이야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연 배우가 농구를 잘 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는 이제 농구 한 사람 입장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긴 했어요. 일부러 일단 청기범 역할을 맡은 청기범 역할의 롤을 일부러 낮춘 건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차피 그 청기범 선수가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재작년인가? 또 재작년쯤에 또 문제가 좀 있었죠. 무리를 한번 네. 일으켰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약간은 비중을 롤을 낮췄을까?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배우의 역량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둘 다 궁금하긴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네. 배우 역량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적인 메시지를 전체로 전달하려고 하면 청기범만 부각시키는 것보다 팀 전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5명 전체가 팀 하나로 빛났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또 농구 경기 안에서도 원래는 사실 중앙농구의 농구가 에이스 놀이 하는 농구인데 그런데 그냥 5명이 공을 좀 비슷하게 소유하는 농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준 것 같은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저도 차이는 있다는 그런 쪽일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제목 자체가 리바운드였던 그 점이 사실 청기범 선수는 리바운드를 가드치고는 잘했지만 잘하는 편. 네, 그렇지만 뭐 가드니까 사실 리바운드라고 영화 네이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청기범보다는 뭔가 팀적인 부분이라든지 드라마적인 메시지를 좀 더 의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농구 장면이 조금 더 길었으면 청기범 선수의 활약이 좀 더 도드라지게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 써야만 됐겠죠. 예, 근데 이제 경기 장면이 생각보다 물론 영화 안에서 많은 경기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한 점도 있었겠지만 경기당 막 그렇게 선수들을 막 심도 있게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팀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근데 그게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예. 그런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만한 스포츠 영화가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에서 오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영화 얘기는 이 정도만 해보고 이제 사실 저희가 영화가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오늘이. 예, 농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농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랬나요? 네. 농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노가리 분위기네. 이 얘기가 일로 왔다가 저로 왔다가 이걸 원했어. 그게 더 이 방송의 컨셉이 그런 컨셉이거든요. 아. 아, 그래요? 그 이제 영화 속에서 각자 인물들이 맡는 역할? 이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청기범 선수가 포인트 가드고 배규혁 선수 스몰 포워드 뭐 이런 게 간단하게 나오고 쓱 지나가잖아요 영화에서. 그쵸. 그리고 네. 그 선수들이 각 위치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강 코치가 뭐 이런 지시를 내려주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얘는 중앙으로 갔다가 왜 퍼져야 되고 막 이런 개념들이 물론 영화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그거를 조금 모르고 보려니까 영화의 속도에 좀 못 따라가는 느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형이나 저는 이제 농구를 워낙 많이 하니까 1, 2, 3, 4, 5번이 뭘 말하는지 너무 당연한데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이제 농구를 체육 시간 말고 이제 찐으로 이제 내 취미로 삼는다 하면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포지션에 대한 이해. 그렇죠.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뭐가 뭔지. 그다음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사실 뭐 대부분의 그냥 라이트 농구 팬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몰라요. 네. 예. 근데 영화에서는 좀 그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두 분은 다 플레이를 해본 입장이시니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물론 이거를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지만 플레이를 해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 건지 말해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근데 생각이 그 전에 들더라고요. 예.
슬램덩크주에서 네네. 가장 제일 공감 가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지 잠깐 얘기해보면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슬램덩크에서 저는 정대만 좋아했어요. 정대만 포지션 아시나요? 아니요? 3점 슈터. 슈팅가드. 그게 이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정대만이 2번이야. 그러니까 그 2번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초록색 위키에 그림을 보고 왔는데, 나 위키 얘기 3점 슛 바깥에 있는 분들이 1번, 2번. 그쵸. 예. 그쵸. 그리고 골 밑에 있으신 분들이 3, 4, 5번. 와, 이해는 정말 정말 옛날 교과서적인 이해? 요새는 아예 그런 구분이 별로 없거든. 그럼 청기범 선수가 맡았던, 그 청기범 선수가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슬램덩크 얘기. 슬램덩크 하면 정대만을 제일 좋아했다고요? 예. 왜? 그냥 나는 사연이 있고, 3점 슛 잘 넣으니까. 3점슛 자체가 매력이 있잖아요, 일단. 그쵸. 그렇지. 하면서 해보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 플레이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정대만 제일 좋아했다? 형은 뭐 제일 좋아했어? 저는 아무래도 약간 저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윤대엽? 능남의 윤대엽? 능남의 윤대엽. 실제로 윤대엽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플레이 스타일도 되게 비슷해. 그렇다고 합니다. 농구도 좋아하네.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면 이제 큰 키에 잘생긴 얼굴에 이제 그다음에 포워드까지 볼 수 있으면서 볼 배급을 잘하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윤대엽은 포지션이 그러면 3번인데 윤대엽은 사실 포지션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3번이 스몰 포워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몰 포워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스몰 포워드가 뭘 하냐고? 스몰 포워드가 전형적으로 말하면 일단 다 잘하는 사람. 그리고 주 득점원인 경우가 많죠. 주 득점원인 경우가 많고 내외곽을 넘나들 수 있는 선수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윤대엽은 약간은 좀 전형적인 스몰 포워드는 아닌 게 패스 센스를 타고난 패스 센스를 겸비하고 있어서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맡기도 해요. 그럼 외곽 거기 자유투 라인 안에 막 왔다 갔다 많이 했겠네요. 그쵸. 뭐 패스부터 해서 패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뭐 온갖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역할이라. 그러니까 윤대엽은 사실 3번이라고 정의가 되긴 하지만 1번이라고 봐도 되고 4번도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런 캐릭터죠. 그러면은 빌바오는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권준호. 또 본인이 약간 투영된 그런 선호도가 있네요. 왜냐면 벤치 멤버 출신이고 또 3점이 주목이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오히려 권준호의 그 심리와 마인드는 저를 제일 공감해요. 오히려 주전으로 떼본 적이 별로 없어서 권준호가 벤치에서 느끼는 감정들, 공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서 하나 활약을 한다고 하면 슛 하나 터지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아주 공감 가는 부분이 많죠. 제가 뭐 빌바오 칭찬을 잘 하진 않지만 권준호처럼 일단 안경을 꼈네. 안경을 꼈고 농구할 때는 안경 안 끼는데 농구에 관련해서는 정말 노력으로 쌓아온 정말 자기의 입지를 서서히 만들어 갔던 그런 동아리원이었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3점 슈트를 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그런 선수였어서. 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리 다치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권준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권준호의 포지션이 이제 뭐 전형적인 땜방 플레이어라서 식스맨 2번도 뛰고 3번도 뛰고 뭐 애매하면 4번도 뛰고 이런 플레이어죠. 네. 그 포지션에 대한 거는 일단 1, 2, 3, 4, 5번을 얘기하자면 5번이 제일 키 큰 선수. 센터. 1번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키 작은 선수.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바운드에서 강호가 센터였잖아요. 정강호 순규가 센터. 순규가 센터였나요? 그러네. 순규가 센터였고 그다음에 그 청기범 기범이 가드. 포인트 가드. 가드죠. 그분이 거의 약간 패스길도 보고 뭐 약간 전체적인 플레이를 관장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천기범과 윤대엽과 JJ님이 사실 되게 습상하거든요. 웬만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얘기하는데 근데 키도 중앙고에서 키가 그렇게 작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 플레이 멤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키로 따지면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키 큰데도 가드를 하는 친구고. 영화에서는 되게 뭔가 호리호리하고 날렵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였는데 실제 실제로는 중앙고 농구 경기 유튜브를 보면 2번이 허재윤 선수가 하고 3번이 백유혁 선수가 하는데 근데 그 애들보다 조금 큰 것 같아. 정기범이. 정기범 선수가 187 정도 그러니까 됐던 걸로. 키가 큰 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3번 역할도 다 하면서 하는 그런 가드죠. 실제로 우리 JGN님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득점할 때 득점하고 패스 볼 때 패스 보고. 감사합니다. 가드 할 때도 가드 할 줄 알고. 그런 느낌으로. 네, 이분이 빈다게 해서 내가 골 밑에서 걔 말도 안 되는 몸싸움하고 리바운드 잡아라. 그래서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런 얘기 다 하고. 그럼 두 분은 리바운드를 치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를? 관계로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로 보면. 제 플레이 스타일은 사실 코치에 가깝습니다. 강경현 코치에 가까운. 나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는 저 같은 스타일을 찾을 수 없어요. 팀에 약간 감성을 부여해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내가 그랬어. 실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 리바운드 그 선수단 중에서도 네. 그 3점슛을 해내는 그 재윤인가? 허재윤? 네. 그런 느낌하고도 다른 건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호리호리하지 않아가지고. 느낌이랑 많이 다르긴 한데. 생각은 났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적 싱크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역할은 비슷한데? 그렇죠. 그런 역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나면 쏴라 처음엔 못 쏘다가 나중엔 정말 그걸 해냈던. 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 예. 그렇죠. 그거를 또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농구 쪽에서 장점이 별로 없어서 키도 별로 안 크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근데 힘이 좋은 거 정도 말고는 딱히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3점을 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3점 연습을 되게 꾸준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기에서 써먹을만 하다 수준으로 나간 게 오히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어.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없었고 네, 그랬죠. 근데 이 말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농구가 슬램덩크가 되게 감동을 주는 만화잖아요. 농구 만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바오가 자기가 갖춘 장점이 별로 없었다라고 했는데 단 하나 있다면 이제 뭐 끈기라든지 이제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농구가 정말 다양한 면을 요구하는 스포츠거든요. 맞아. 빠르게 뛰어야 되기도 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점프도 높아야 되고, 누군가는 힘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순간 판단력이 있어야 또 경기끼를 보고. 그쵸. 뭐, 신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이제 센스가 있다거나. 패스도 잘했는데, 그것도 얘기도 해주고 좋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안 해줄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한 면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내가 갖춘 게 많지 않아도 내 장점 하나를 갈고 닦으면 정말 날카로운 면이 발휘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되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긴 하는데 사실 왜 하필 농구였는지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농구 얘기 아직 할 거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농구를 고른 이유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뭐 한 가지를 잘해도 충분히 그 필드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량현 코치의 역할이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하는 건데 코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팀의 그 분위기를 만들고 전략 전술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걸 계속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모이는 것보다 전술을 하나 잘 짜서 들어가고 컨셉을 맞추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다 잘하는 선수가 모이는 팀이라도 컨셉이 없으면 컨셉이 있는 팀한테 당연히 발리게 되어 있어요. 농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할인데 근데 강경한 코치가 영화 속에서 그냥 뭐 어벙벙한 느낌으로 나오고 약간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지 실제 그거 했던 역할을 돌이켜보면 엄청 대단한 역할을 한 거예요. 전력 분석도 혼자 하지. 그렇죠. 연습도 혼자 시키지. 애들 컨디션 관리도 혼자 하지. 그거를 다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뽀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운이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을 혼자 끌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코치가 되게 빛나는 부분이 있고 영화 속에서 표현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하긴 한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코치 쪽을 맡았을 때 오히려 빛이 나는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선수들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치라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팀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죠. 예. 경기에 나가지 꼭 안 될 때만 먼저 언급이 되잖아요. 못하면은 코치. 모든 뭐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라는 게 그렇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되면 그 선수 뭐 골런 선수 뭐 아니면 뭐 주요한 플레이를 한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그걸 못했을 때는 물론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선수 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때 감독을 비로소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긴 하거든요. 진짜 경험을 해보면 정말 빌바오 말을 공감을 하는 게 저랑 빌바오는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거든요. 이제 농구를 정말 가볍게 할 때는 내가 넣었던 한 골, 내가 잡았던 리바운드 하나, 내가 멋있게 한 패스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그렇지. 요즘 우리가 만나서 농구 얘기를 하면 어떤 대회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컨셉을 잡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나. 이거는 한순간에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큰 호흡의 흐름이거든요. 보고 연습 프로그램도 다 짜서 만들어 가야 되는 쌓여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대회에서는 안 보이는 거라서 대회에서는 선수들만 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주목을 많이 받지만 그 코치를 비롯해서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코치를 지원해주는 선생님 역할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도 나오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대부분 이제 주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네,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술 먹었으니까 얘기할게요. 오, 그때 예. 2014년에 저희 동아리가 우승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때 근데 보면 우승한 얘기가 다시 가끔 얘기가 나올 때 보면 나는 좀 빡치는 게 뭐냐면 그때 멤버가 누구였는지만 얘기가 나와.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근데 보통 JJ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왜 빡쳐하는지. 근데 보통 우승을 그렇죠. 하면 코칭 스태프도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이러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그렇긴 근데 한데, 대부분의 예. 그 필부들의 농구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면 그때 주전 포인트가 누구였냐, 뭐 JJ가 1번이었다, 뭐 센터가 누구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닥을 닦고 뭐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나 같은 사람의 공적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좀 더 화가 나긴 해요. 그 팀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나 그냥 그런 동아리,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바깥에 계신 분들은 결과를 좀 더 치중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죠. 대회만 밖에 보여주는 거죠. 또 좀 더 빛나는 분들에게 눈이 네, 더 가다 보니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심리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사실 강현영 코치의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농구 그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 얘기를 하게 된다. 중심으로 하게 물론 되니까. 스포츠가 뭐 선수들 위주로 하는 거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요. 그 코치 역할 항상 중요하고 이 영화에서도 강연한 코치 맡은 안지용 배우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을 이제 저희 동아리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건 나이가 잘해서 다 된 건데. 일바오님의 공을 좀 알아달라는. 지 잘나면 지 잘난 줄 알아. 그럼 내가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제이지님 도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이제님이 기억하는 네. 그 빌바오님의 결정적인 모먼트가 있었나요? 지금도 결정적인 모먼트로 기억하면 선수만 기억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코칭 스태프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렇게 됐구나를 느꼈던 그때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그쵸. 그 하이라이트 말고 저는 일단은 언제나 그 대회를 생각하면 늘 같이 있었다. 늘 곁에 있었다. 어떤 순간이 아니라. 와. 네. 그리고 같이 있었다 정도로 기억하는 거 좀 서운합니다. 하나 내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있는 건데. 하나 더 들어보세요. 네. 하나 더 들어보세요. 이제 저희가 사실 결승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팀을 꺾고 갔고 결승전에는 생각보다는 쉬웠어. 좀 이전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상대를 만났는데 쉬웠지.
근데 막상 경기는 너무 어렵게 흘러가요. 잘 안 됐어. 맞아. 너무 어렵게 흘러가서 우리가 막 패닉이 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뭐 패턴 플레이라든지 이제 진짜 호흡을 맞춘 그 호흡 바탕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승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벤치를 딱 보는데 저한테 달려왔잖아요, 그때. 끝났을 때. 우리 우승이 확정되었을 때. 저랑 빌바오랑 네, 또 범프 한번 탁 하면서 그 순간이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드라마 하이라이트처럼 남아있긴 하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승하는 프로젝트를 제이제님과 저가 주도해서 끌어갔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많은. 그래서 탁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때 희열은 진짜. 그러니까 우승이 결정됐을 때 딱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제일 고생했던 걸 알고. 그치. 네. 그 순간이 있어. 이 형 왜 오늘 술 안 먹었지? 술 먹었으면 나 울었다, 진짜. 나만 취한 것 같아. 나는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가. 누구나 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드라마에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되고 아니면 또 조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찰나의 짧지 않은 순간 동안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기를 하면서 또는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내 인생이 사실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지만은 않지 진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재미없는 순간이 거의 90% 이상이지. 그치? 예. 그런데 스포츠는 그 재미없는 순간을 전복시키면서 나도 어떤 순간에서는 더 빛날 수 있구나. 내가 꼭 어떤 유명인이 아니어도 스포츠인이 아니어도 스포츠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빛나는 순간 한복판에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고 저희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이 과장님이 이 대리님이 무슨 스포츠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술 한잔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드라마를 다 썰을 푸시거든요. 네네네. 그 뭉클한 게 그 순간에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의 리그, 수준의 리그에서 뛰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는 거야.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일상생활보다는 스포츠는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순간들이 한 번쯤 오는 것 같아. 진짜. 그쵸. 진짜 그게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일본 야구? 고시엔을 최근에 어쩌다가 전 야구는 잘 모르는데 들었는데 되게 아마추어스러운 팀들도 그 대회에 참가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의 모든 야구인들에게는 되게 로망 같은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해는 고시엔 우승팀에 프로를 가는 선수가 한 명도 없이 그냥 다들 일반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애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속에 나름의 태양을 이렇게 평생 안고 그쵸. 그런 거 생각해보면 내가 이 프로팀을 꺾은 적이 있어. 그거 형 우리 이걸 만든 거야 형. 그래 우리도 있지. 그거 두 분이 농구 동아리 하실 때 그 농구 동아리가 우승 후보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거의 이제 체대 동아리가 있고 체대가 있지. 맞죠. 체대 동아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이제 저희 동아리가 있는 거죠. 그래도 체대 동아리 2등은 우리가 확실하다. 이런 자부심 정도가 있는 동아리. 저희가 농자랄인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교내 대회 우승 정도의 이제 되게 근데 그게 교내 대회 우승 한 번인데 근데 우리한테는 평생 가져갈 추억이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해낸 거라서. 그게 흐름이 있는 게 또 동아리가 또 나름의 전성기가 있고 맞아. 또 기라성 같은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름 그 당시에 어린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고 근데 그 형들이 농구만 보면 저 정도 클래스였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죠. 그치.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는 되게 형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동생들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도 이제 다른 동아리에 비하면 늘 중상위권은 됐던 것 같긴 한데 2위는 했지 우리가. 2위, 3위 왔다 갔다 체대 동아리가 워낙
그게 있고 이제 아. 2위 싸움을 하는데 2위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그러니까 그 1등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영광이 가장 있는- 큰 그치,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상황이지. 1강이 있으면 사실 그 2등 팀들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아무리 그쵸, 열심히 해도 그쵸. 2등밖에 일등 못 한번 해보고 싶다, 하겠구나라는. 이런 게 그쵸, 있었지. 그쵸. 그리고 형들한테 또 증명하고 싶다. 형들은 사실 우리를 무시했거든. 어느 정도. 니네는 못할 거야, 라는 식의 그게 있었는데, 그런, 저희도 거기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새끼는 농구 동아리를 하는 게 맞나? 할 정도의 어떤 운동신경이 없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차는 라인업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겠네요. 그랬죠. 그런 프레셔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프레셔도 좀 있었다. 이제 그걸 딛고 이제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더 그 감동이.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동기부여가 나 입장에서는 되게 있었죠. 내가 만약에 이걸 해내면, 그러니까 우승을 해내면 나 스스로도 이제 증명을 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농구적인 걸 못해도 행정 능력을 내가 좀 된다.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팀적으로도 농구를 잘할 수 있다고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빌바오랑 저랑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게 있죠. 뭐 그전에도 코앞에 살아서 뭐 친하긴 했지만, 그런 거 하면서 그래도 서로 진짜 더 그때 이해하고. 많이 친했어. 그 스포츠가 또 장점이 혼자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스포츠가 팀 스포츠. 팀 스포츠니까 그쵸. 네. 더 영화에서도 이제 뭐 세밀하게 묘사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배규혁과 천기범의 관계도 이제 경기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그 관계를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냥 10대들이니까 뭐 그 정도로 갈등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별일은 아니어 보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한. 어른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데 예. 10대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았던 사이도 경기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감이 더 가는 거죠. 예. 그렇죠. 별일 아닌 문제에 더 빡세게 갈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이 더 가는 거죠. 그래요. 그 둘 관계가 풀어지는 운동 중에 하이파이브가 됐든 뭐 눈빛 교환이 됐든 그게 되게 사이를 풀어지게 만들거든요. 예, 그 느낌 그렇죠. 아시죠? 알죠. 네. 저랑 패스 주고받으면서 네. 어시스트 주고받으면서 골 넣을 때 네. 그게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이제 너 안 해봤- 봐줬다. 네 넣을 줄 알았다. 이런 내가 눈빛. 형 봐줬다. 그것도 있잖아, 솔직히. 아. 나중에는 저도 패스를 좀 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워낙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농구적인 부분은 제이제 훨씬 낫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 3점슛 말고는 없어가지고 그 정도 비슷해. 그것도 인정 안 할 거야 아마. 예, 아닙니다. 저보다 또 훨씬 잘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어. 훈훈하네요 오늘. 오늘 사실 두 분의 어떤 그 농구 인생을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사실 그 자리이기도 해가지고. 예. 치고 이런 얘기 할 생각이었어요. 네네. 두 분의 농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빌바오님이 무용담으로 이제 농구의 동아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과연 이 농구 동아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농구 동아리의 그 경험을 되게 이렇게 좀 지금에도 되게 뿌듯이 얘기를 할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또 농구 동아리를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저의 농구 인생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어서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영화는 이제 제이제 형이랑 해야겠다 생각했죠. 네네. 농구 이제 이번 달에 농구 영화가 좀 좀이 아니고 한 편 더 나왔잖아요. 에어라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달은 농구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흔쾌히 괜찮다고 했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오프닝에 할 얘기긴 한데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솔직히 좀 너무 분위기가 얼어 있었어요. 예.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또 막상 시작하니까 농구 얘기는 끝이 없네요. 형은 이제 맥주 먹었으면 얘기할 얘기 너무 많았지. 두 분이 우승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이건 컨텐츠가 엄청 많겠구나 이분 둘 사이에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우승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이제 사진을 남겨놨어요.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것도 완전 만화의 네. 한 페이지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쵸. 사진이. 너 공유 안 됐었나? 어쨌든 공유해서 보려고 했더니 안 열려가지고 못 봤어요. 예. 점검 중인데. 예. 살아있죠? 여기 컴퓨터에 우리 보물인데. 형한테도 보내줬고 드라이브도 그치. 했고 내가 또 저장하고 있고. 그치. 근데 그 사진에서 좀 우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영화 주전이라서 사진이 많아. 아. 그 사진
찍는 사람 불러온 사람도 나고 우승까지 끌어간 사람도 나는데 내 사진은 딱 3장인가 있어. 그래도 나는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승 기념 사진 있잖아요. 그 코트 하프라인에서 쫙 도열해서 이제 찍는 거. 선수단 월드컵 사진. 그때 거의 제가 가운데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남기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부분이 많이 빛나지 않지만 그 사진 하나를 넣는 거죠. 제일 임팩트 누가 있는 봐도 사진이었습니다. 가운데 앉을 사람이 나였다라는 걸 인정해준 거니까. 그거 하나 남는 거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아직도 근데 농구를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워요. 내가 5분이라도 뛰었어도 도움이 안 될 플레이어인 건 내가 알지만 뛰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거는 아마 형도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만들어져서 사진도 남아있고 결과 남아있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많고 아는 건 너무 좋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뛰고 싶었거든. 그래도. 근데 그쵸. 그래도 몰라요. 단 1분도 뛰지 않는 게 팀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만 더 잘했어서 한 5분이라도 7분이라도 뛰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았을 것 이거는 같다. 스타 플레이어는 알 수 없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권준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찐팬 중에 권준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농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권준호도 있지만 그 강백호한테 삥 뜯기는 신발 장수 아저씨 아시나요? 알죠. 신발 장수 아저씨도 강백호한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북산 농구 선배거든요, 그 아저씨도. 그래요? 그렇게 나와. 북산은 아니고 다른 팀이었어요. 그런가? 해남을 이제 해남이라는 늘 우승하는 팀에게 접은 기억이 있는 분이죠. 이거를 완전판에 투자하고 있는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돼서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뭉클해서 누군가에게 300M 받고 조던 1을 넘길 수 있는. 주는 거 사실상. 그쵸.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농구가 늘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대회를 뛰어도 되는 멤버의 실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대회 시점에는 그 실력이 아니었어서 그렇죠. 그 당시를 추억해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팀을 꾸린 거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그거에 자신 있었고 그 실제로 잘했고 열심히 했지만 항상 그거는 좀 남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스포츠에 대한 진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경기 안에서 아무것도 못할지를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뛰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고 그걸 못 들어간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타오르게 만드는 게 스포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안 되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도 도움이 안 돼. 근데 정말 그냥 그 순간만큼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근데 이게 아쉬움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최근에 다들 그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에코프로 들어갈 걸. 비트코인 들어갈 걸. 프로 떴잖아. 그거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그거는 그냥 너무 다른 느낌이라. 그냥 돈의 문제. 그거는 그냥 아쉬움이지. 근데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잖아. 언젠가는 내가 1년 지나도 그걸 아쉬워할까? 2년 지나도 아쉬워할까? 그렇지 않거든. 왜냐면 또 다른 돈 벌 기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희석되는 감정이야. 근데 내가 진심이었던 그 어린 날에 내가 그 경기장에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때 더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평생 남을 것 같아. 많이 뛰었잖아. 교체가 안 하고. 내 나름의 또 아쉬움은 또 있는 법이니까. 사실 서장훈 선수도 은퇴하면서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각자의 아쉬움이 다 있나 봐요, 그게.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권준호의 명예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정말 권준호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만 거의 없더라고. 혹시 슬램덩크 스피노프로 권준호 제작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권준호가 그러면은, 제일 농구로서 잘 풀리면, 권준호가 그때 그 설정상 공부를 잘한 설정이기 때문에 맞아. 인생으로서는 잘 풀렸을 거야. 근데 얼굴도 잘생겼죠. 또. 잘생겼죠. 네. 진짜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권준호는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그래 권준호보다 내가 좀 웃기긴 하니까 그럼 다행이죠. 똔똔으로 하고. 형이 고개 끄덕거리는 게 더 빡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10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권준호가 농구 쪽으로 만약에 꿈을 이룬다고 하면 강양현이 최고지. 근데 지금 강양현 코치가 3대3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지 않나요? 되게 잘 풀리고 있어요. 네네. 뭐 유소년 팀도 하셨던 거 같고. 조선대 감독도 하고 잘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허훈이랑 영상도 같이 찍었던.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프로도 더 프로 감독도 하시고 국대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아쉬움 그런 미련이 자양분이 돼서 또 코치 역할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다쳐가지고 농구를 앞으로 더 예전처럼 못할 수도 있는데 원래도 못했는데 더 못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 짜릿함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훈련, 내가 짜는 훈련 프로그램대로 돌아갔을 때 팀이 좀 향상되는 걸 보고 또 그게 잘 돌아갔을 때 좋은 성과로 보고 있던 것.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 느끼는 농구의 재미도 있지만 저는 또 코칭 스태프로서의 역할에서 재미도 한번 본 사람이라서 나의 농구가 플레이어로서는 완전히 끝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나에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조그만 팀이더라도 그렇죠. 코칭 스태프를 긴 시간 놓고 해보는 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만큼 재밌어요. 그걸 지켜보는 게. 그렇죠. 뭐 동아리 후배들한테 농구 알려주면서 또 감독 역할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송까지 만들어서 내가 농구 진심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 나의 농구 인생인데. 네네. 그럼에도 너무 좋아요.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끄트머리에 물어보려고 했던 걸 좀 많이 답변을 말씀 민폐다, 민폐죠. 솔직히. 아니, 그래? 이 정도면 돼? 전혀. 그래. 지금이라도 은행 때려치고 방송하러 가자. 셋이서 하면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수업도 그렇지만 농구가 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30, 40대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되게 농구를 플레이어로서 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워낙 점프도 많고 무릎 서장훈 서셀럽 뭐라고 해야 되지? 서셀럽지. 요즘 뭐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몸이 힘든 운동. 하승진 선수도 다리 수술하신 거.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 프로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호인들도 정말 일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다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십자인대가 뭐 2번, 3번 끊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웬 프로 선수들 부상 아닌가요? 그 정도면? 예. 근데 농구라는 운동이 너무 정말. 근데 농구라는 운동이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정도 부상을 입잖아? 그래도 재활 열심히 해서 또 한다? 또 맞아요. 맞아요. 이 형도 무릎이 안 좋았는데 맞아. 몇 번을 해서 약간 배규혁 선수 생각이 나네요. 그 영화에서도. 거기서도 발목이 거의 뭐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농구가 그 주는 재미가 갈아 넣게 만들어요. 안 해봐서 몰라 그게. 그러니까 저도 진짜 발목이 거의 정상이 아닌 사람인데 불구하고 재활이 되면 다시 농구를 할 수 있겠지를 꿈꿔요 항상. 그러니까 그 어떤 스포츠라서가 아니라 농구라서 주는 무언가가 있네요. 다른 스포츠도 뭐 비슷하겠지만 저는 농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손끝을 떠난 그 공이 어시스트가 됐든 골이 됐든 아니면 나와 팀원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었던 플레이가 결과로 나오든 파이팅해서 수비를 하나 해냈든 간에 그 순간들의 그 폭발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공유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다른 활동에서 배우지 비슷한 점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모든 부분이 자극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자극되고 심장까지 자극되고 또 나는 내 머리도 엄청 빠르게 굴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든 신체 기관을 100% 활용하는 순간이 들 때가 농구였어서 그 감각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시간에 약간 예술일도 가미된 스포츠여서. 시간을 맞지. 이거 좀 안 해. 그러니까 공수 전환이 빠르고. 패스를
1초 있다가 주는 거랑 2초 있다가 주는 거랑 3초 있다가 주는 거랑 의미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1초 있다 주는 거는 너 바로 올라가 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2초 있다 주는 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하려고 해. 3초 있다 주는 거는 그냥 너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나한테 줘 라는 의미로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라요. 초 단위로 의미가 달라지는 1초 단위도 아니야 사실. 0점 몇 초 단위도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그 의미를 눈빛 하나로만 주고받는 게 농구거든. 그렇죠. 뭐 말로 막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온 세월과 그 사람과의 호흡과 뭐 우정과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짧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 바깥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동원을 해야 동원이 돼요. 진짜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JJ님과 사적으로도 친하기 때문에 농구할 때도 편하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새끼가 저런 성향인 거를 이 형이 알기 때문에 나한테 패스를 맞춰주는 것도 있고 또 저 형이 지금 약간 빡쳐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옆에서 장난쳐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경기 중에 그게 다 반영이 된다는 게 정말 서로의 성격을 다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 형이 좀 예민해서 좀 약간 빡쳐있으면 내가 가서 옆에서 장난치고 형 왜 빡쳤노?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풀어지는 거면 또 게임이 또 잘 풀려. 맞아요. 근데 또 JJ님이 저를 보면서 지금 안 되니까 이거 저거 하면 좋지 않겠나? 오케이 하면서 근데 이 형이 얘기하는 건 또 이해가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고집 부리게 되지. 그렇지. 왜냐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집을 부려서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된다면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건 100% 수용하면서 그 게임이 바뀌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미스트리라는 게 가장 중요한 스포츠 같네요.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과 내가 안 맞으면 그 경기 중의 결과가 뭐 물론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곧장 나타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구라는 스포츠가 10명이서 그 좁은 공간에 들어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만 정상으로 안 들어가도 망가지는 스포츠라서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축구는 사실 왼쪽 사이드 백하고 오른쪽 윙어하고 교류할 일이 많이 없죠. 예. 그쵸. 다 미드필더랑만 친하게 지내도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왼쪽 윙에서 뛰지만 왼쪽 라인 함하고 중앙 미드필더만 친하게 지내도 경기 뛰는데 무리가 없어. 근데 농구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시민 상태가 어떻고 가정 환경은 어떻고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자친구랑 싸우고 그것까지 알아야지 농구가 돼. 그게 농구랑 그게 차이점이에요. 축구랑 농구랑 뭐 이런 거 차이점이에요. 아닌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공간이 수비를 하는 스포츠도 거의 드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웃긴 말 같지만 진짜 그렇게 돼야 좀 되는 그게 진짜 농구의 묘미인 것 같네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얘기는 스포츠 영화에 대한 얘기인데 올해 참 공교롭게도 스포츠 영화들이 좀 많이 개봉하는 것 같아요. 일단 1월달에 슬램덩크가 개봉을 했고 이제 4월달에 우리나라 영화 리바운드도 있고 할리우드 영화 에어도 있고 또 이제 곧 개봉할 드림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잠깐 개봉하긴 했지만 권투 영화 카운트도 있었거든요. 들어는 봤어. 예. 올해 유달리 스포츠 영화가 좀 많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에어는 스포츠 영화 아닙니다. 솔직히. 맞아. 보시고 경영 영화입니다. 스포츠 어떤 아이템을 소재로 한 경영 영화. 마케팅 전공 학생들이 보면 좋아할 영화. 스포츠 영화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영화도 스포츠 영화는 아니고 리셀러라서 좋아할 수도 있죠. 그쵸. 저도 한때 이제 조던 수집에 열을 올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던 수집 하기에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좀 딸려서 그냥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주네. 감사합니다. 네. 조던이 그 정도였군요. 조던 리셀 시장은 어마어마하죠. 그 리셀의 시발점이 된 영화가 시발점을 다룬 영화가 에어인 거네요. 네, 근데 농구화 영화지. 농구 영화. 농구화 영화다. 농구화 영화다. 그렇게 보는 게 농구화가 농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수집가로서 또 농구화가 또 농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JJ님이 농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잘하면 공격을 위한. 원래 이제
그 코트 바깥에 계신 분들이 더 이게 훈수가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서. 만약 바깥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대회. 비유가 그렇다는 그 겁니다. 대회 때 내가 네. 이제 그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지. 네네네. 예.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걔들이 듣진 않을 거야. 하는 거지. 그 스포츠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뭐, 평소에, 이 스포츠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 좀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작품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가 뭐가 있을까? 스포츠가 진짜 스포츠 자체로 소재가 되는 영화가 있고, 그렇죠. 스포츠를 가져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영화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걸 이제 스포츠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멋있는 영화는 포드 대 페라리인 것 같아요. 그건 카레이싱. 명작. 이 형이 진짜 영화를 좀 본다니까. 진짜. 포드 페라리 알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명작은 포드 페라리 같고, 그 스포츠를 놓고 그 바깥 얘기를 하는 거 중에서는 머니볼인 것 같아요. 포드 대 페라리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 외적, 내적인 게 좀 조화가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영화기도 하고, 예. 경영이기도 하고. 네네. 그 레이싱 장면과 드라마 장면이 되게 잘 어우러진 작품이어가지고. 제이제님은 저는 뭐 미리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스포츠 영화 자체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많이 안 나오기도 하긴 한데. 그쵸. 그게 아무래도 리바운드는 농구에 대한 애정이 워낙 있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어. 안 볼 수가 없었던 거고, 어느 정도 스포츠 영화를 가 나왔다고 하면 결말이 뻔히 보인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정말 스포츠를 우리가 볼 때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 각본 없다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보는 건데, 각본 있는 드라마를 돈 내고 본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진짜 스포츠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드라마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의 경쟁자가 다른 영화가 아니라 스포츠 경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가 아무리 열심히 다뤄봤자 스포츠 그 자체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지점을 예,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바운드 정도면 그래도 적절히 스포츠적인 면을 잘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스포츠 영화가 잘 되려면 드라마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영화가 사실 만들어지기가 사실 또 쉽지가 않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어도 잘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아예 만드는 것 자체가 좀 품이 더 많이 든달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야구, 뭐 구기 종목을 다루든 뭘 다루든 일단 뭐 과거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시대극 개념도 있고 또 일단 그 선수들의 그 운동 장면을 보여주는 게 하이라이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JJ님이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그 경기 당시에 어떤 현장감을 구현해내긴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이신영 배우가 농구를 초보여서 느낀 문제점들이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걸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이 하는 플레이의 완성도가 또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드라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라마적인 측면에서도 스포츠 영화가 실제 스포츠 경기를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작에 있어서도 부담이 아무래도 크겠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중적인 스포츠가 축구나 야구일 텐데, 운동 좋아하는 저만 해도 사실 야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야구 영화가 나온다. 저는 당연히 뭐 그거를 볼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관객 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고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과 안 좋아하는 분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한 것도 그쵸. 그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스포츠 영화의 또 어려운 점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좀 더 농구적으로 하드코어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 라이트한 편리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적이고 인물적인 면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면에 집중하면 또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 정도밖에 못했네. 성에 안 차 하시는 분들도 왜 그랬고 나는 그냥 월드 시리즈 보러 갈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근데 리바운드 정도의 수준이 사실 제일 맞죠. 리바운드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리우드까지 포함을 해도
사실 이렇게 잘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리우드도 농구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 농구 어떤 팀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니면은 뭐 그 농구 선수들의 드라마 아니면 그 농구를 소재로 뭔가 뭐 코치들이나 뭐 어떤 선수들의 그 다시 뭐 리바운드와 비슷하게 뭐 코치 카트가 아마 리바운드랑 가장 그렇죠. 비교될 건데 네네. 코치 카트도 결국에는 이제 농구 얘기보다는 이제 코치와 선수들과의 성장 조율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차라리 매니아들을 자극하려면 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댄스? 그렇죠. 아니면 빌러셀? 뭐.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영화가 아니라 다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로서는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사실 몰랐던 걸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승산이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팬들은 아예 좀 불만을 어떻게 만들어지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다큐로 빠져서 팬들의 궁금증도 채워주고 몰랐던 사람도 시카고 불스 들어는 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우승을 했던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좀 이래서 시카고 불스가 우승을 했구나 이런 좀 뭐랄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오히려 다큐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다큐가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더 짜릿하게 만족시켜줄 수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리바운드, 영화 리바운드 얘기 다시 돌아가면, 저는 갑자기 마지막 용산고와의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장면에서, 네. 버시가 리바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리바운드 잘하자. 너네가, 내 인생의 리바운드를 너네가 해줬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너네가 나 인생 왔다 약간 보면 약간 반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너네가 나를 믿고 이 농구팀에 모여졌기 때문에 내 인생 리바운드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솔직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좀 오글거리죠. 리바운드는 그냥 농구 경기에서 기본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대사로 그 농구를 라이트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의미로 그걸 좀 전환시켜서 그렇죠. 다가갔단 말이죠. 근데 그 대사가 솔직히 농구를 열심히 하고 보였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오글거리긴 했지만 그 대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라이트 팬이라든지 아니면 농구의 문외한에 가까운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많이 본 입장이니까 영화적 장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좀 그래도 스포츠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이제 빤하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 장면을 끝까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여준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리바운드는 보여주다가 끝나잖아요. 그 대사와 함께 그렇죠. 하프타임이 끝나고 경기장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순간이 가장 하프타임 빛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프타임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농구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 농구라는 재미를 라이트 팬까지 다 전달해야 되는 게 이 영화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 장면으로 끝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농구하는 사람들만의 감동과 희열이 아니라 이 여기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감동이 전이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엔딩을 치면서 그렇게 끝낸 게 저는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오히려 그 엔딩 좋다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3대5로 싸우는 장면까지 다 대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하프타임에서 끝나는 걸로. 우리 장항준 감독님 재능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토크만 못 끊고 그분이 다 이제 의외로 기승전결을 좀 타이트하게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토크 치는 것만 봐도 비상하신 분이랑 맞아요, 맞습니다. 감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영화가 충분히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농구를 하진 않지만 리바운드를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고양심을 가져다 주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서 내 인생 리바운드 하러 가야겠다. 네. 마음을 용기를 주는 영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죠. 보편적인 경험으로 치환을 시켜주면서 끝났다는 게 그리고 자막에서 이제 그 실제 농구 선수들과 사진이 오버랩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팀의 6명의 선수가 네네. 농구 선수로 다 잘 안 돼서 오히려 더 감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2012년에 고3 고등학교 시절에 그 짧은 일주일간의 대회가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수들이 나중에 뭐 그래도 그 한 해 농구팀의 멤버들 중에서는 다들 프로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한 농구팀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농구팀들은 그 중에 한 명도 프로팀에 못 갈 수도 있어. 대학을 한 명도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부산중앙고 그 팀은 그래도 네. 엄청 성공한 팀인 건 맞아요. 2012년에 부산중앙고 팀이. 근데 그럼에도 그 선수들 중에 프로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더 울리는 아, 맞습니다. 그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청기범이 좀 음주운전에서 망한 것도 잘 전달이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전달이 된다고 해도 그 영화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시절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죠. 하거든. 그 시절 하나가 있으면 진짜 정말 다행이고. 예. 근데 오히려 그 농구 부산중앙고 5명의 선수들이 물론 프로 선수로서 성공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더 빛나는 얘기도 하고 싶긴 하네요. 네네. 그걸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엔딩을 만든 게 네. 예, 오히려 더 보편성을 띄고 오 엔딩이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엔딩으로 인해서 더 영화의 만듦새가 확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엔딩 좋다는 사람 진짜 많았어. 네. 수정을 잘한 것 같고 확실히 뭐 꼭 농구 영화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영화에서 참 보기 힘든 엔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보여주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폭발시키려고 막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극도로 생략을 해버리거나. 근데 영화는 그런 건 아니고 딱 적당한 선에서 끊고 이제 넘기잖아요. 혹시 영화 해운대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전 특정 영화를 얘기한 건 아니고 경향성을 얘기한 좋은 거예요. 영화라니까? 특정 영화를 지적한다기보다는 눈물이 네. 난다니까 진짜. 근데 저는 아직 해운대를 못 봤습니다. 안 봤어요? 네, 그 천만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죠. 그래. 네네. 해운대 진짜. 저는 사실 뭐 리바운드를 재밌게 봤지만 사실 뭐 리뷰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저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결말 부분에서는 생각이 조금 달랐거든요. 오,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저는 너무 잘 흘러가고 안재용 배우가 또 캐리하는 부분이 있고 몰입해서 보다가 재영은 우리 해운대에서 산 거야 얘가. 맞나? 그랬는데 이제 끝을 내는 방식이 슬램덩크랑 겹치는 거예요. 너무 약체팀이 꺾고 올라가는 그런 감동적인 포인트를 이어나가다가 뭔가 우승하나 싶을 때 이제 우승까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적인 우승까지는 안 하고 마지막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북산팀도 거짓말처럼 패배했다로 그 한마디로 요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만이 이제 스포츠 영화가 줄 수 있는 감동의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뭐 스포츠 영화가 주는 감동을 저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는 소재가 워낙 또 원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모사하는 영화 입장에서는 한계가 이런 쪽에서 그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저는 3대5로 싸우는 장면이 보여졌다면 더 영화가 불쌍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로 끝날 수 있었겠네. 예. 그러네. 오히려 그런 그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도전이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좋은 지점인데요. 네.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맞네. 해야지만 해야지 않는 사람으로 더 막 그쵸. 그동안 그 전까지 정말 감정선을 나름대로 잘 쌓아왔잖아요. 그거를 깨뜨리지 않을 방법이 그러니까 뭐 닥터 스트레인지의 단 하나의 방법 이런 것처럼 그 감정선을 깨지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 보여줬어도 충분히 그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걸 변하지 않았겠지만 정서상 갑자기 좀 확 뭔가 더 신파로 갈 수 물론 실화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더 그거를 격렬하게 보여주는 게 신파화되기 더 쉽지 않았을까. 결말이 진짜 잘 맞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물론
너무 건조한 측면도 있고 좀 맞아. 오히려 더 그런 나는 이거보다 더 뭉클한 걸 기대했는데 벌써 끝나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자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영화 경향성과 완전히 반하는 결말이긴 한 것 같아가지고 못 보던 영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냥 영화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의 처리가 실화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자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몇 대 몇으로 부산중앙고는 준우승을 했고 선수들은 나중에 프로에 어떻게 갖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에서 안재홍이 보여줬던 면이 워낙 크잖아요. 끌고 갔던 면이 워낙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재홍이 뭔가 이거를 자막으로 표현하는 것 대신에 안재홍이 그거를 좀 더 대사가 됐건 그 다음 장면으로 그거를 좀 축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재홍이 내레이션으로 가면 뭐 나레이션일 수도 있고 그것도 네네 저는 안재홍이 워낙 해준 역할이 많지만 마무리까지 좀 그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확실히 스포츠를 하신 분이 보니까 또 그냥 나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자막으로 그 처리되는 장면을 만약에 안재홍의 나레이션이었다면 그래도 좀 뭉클했을 것 좀 더 극적 감동이 살아났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막으로 하면서 맞아. 너무 다큐 같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강 코치의 나레이션으로 마무리가 됐다면 더 극적 감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 되게 것 형. 같아요. 이제 입꼬리가 딱 올라가시면서 뭔가 으쓱한 느낌이. 나 솔직히 이 형을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그냥 형식적으로 형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황당한 모습 보여줬네. 오늘 1스택 정립하셨네요. 한 건 했네요, 오랜만에. 네. 근데 되게 좋아. 괜찮았나요? 그런 느낌으로 갔어도 또 그 느낌만의 감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진주인공은 그 안재홍이거든요. 강코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2014년 우승할 때 주인공 저거든요. 그거 하려고 제이제이님 그걸 까셨구나. 체스로 치면 퀸 정도? 장기로 치면 어쩐지 너무 훈훈하게 가더라고요. 장기로 치면 마 정도 되겠죠? 오늘 뭐 빌바오의 나레이션으로 끝나는 걸로. 재밌죠. 좀 마지막 질문은 딱 좋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여쭤보자면 두 분이 또 농구를 또 하신 거에서 또 파생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농구가 조금 이제 인기가 생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슬램덩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농놀이라는 표현도 생기고 또 슬램덩크도 초반에는 30, 40대 아재들이 캐리를 하다가 20대 여자들로 전염이 되고 맞아요. 20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봤냐면 이제 모 극장 매점에서 그 슬램덩크 그 콤보 세트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굿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까지. 그 남자애는 슬램덩크가 뭔지 몰라. 근데 여자친구는 슬램덩크 굿즈를 사달래? 굿즈 사달라고 하고 걔는 제갈람이고. 여자친구는 제갈람.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럼 20대 여자분들 사이에서 슬램덩크가 신선하게 지금 바람을 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 되기 이전에 본 적이 없어 슬램덩크를.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보면서 막 바람을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봤던 거를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너무 신선한데? 우리들의 그러니까 남자들끼리의 영웅이 20대 여자들 사이에 영웅이 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했던 부분과 같은 포인트도 있고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그걸 어찌됐든 뭔가 자기네들만의 또 문화로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구 인기가 다시 좀 오나? 그리고 최근 또 허웅 선수도 워낙 예능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또 워낙 예능에 많이 나와서 활약을 하니까 이게 실제 농구의 인기로도 이어질 수 있나? 이게 또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영화나 어떤 매체에서의 농구 선수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농구의 인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엔 좀 다를까? 어떻게 보시는지. 몇 번 기대했다가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던. 안 그래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 배구리그에도 이제 밀리던 KBL의
지금 요새 여성 팬들이 많아져서. 관중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네, 기사를 게다가 봤어요. 이제 예. 허움 팬들을 타고 들어온 여성 팬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또 슬램덩크 보고 이제 농구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많고. 농구가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농구가 빠른 스포츠긴 재미가 하죠. 있어요, 예. 진짜로. 공수 전환이 빠르고 일단 뭐랄까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갔을 때 농구 경기가 의외로 욕을 먹을 것 같았지만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데리고 갔을 때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 자체로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그리고 공을 뺏을 때도 사실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보다 확실히 좀 역동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축구도 공을 분명히 뺏고 막 역동성이 이런. 있는데 예. 그 농구가 확실히 코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트도 작고 좀 선수들도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구가 티켓 가격 대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아, 그쵸. 맞아. 그쵸. 그게 장점이라니까. 직관했을 때 현장감이 다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축구, 야구에 비해서 농구가 비인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티켓 가격 대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농구가 삑삑대는 소리, 뭐 숨차는 소리, 코치들이 지랄하는 소리, 뭐 선수들끼리 소통하는 소리 이게 다 들리거든요. 싼 가격을 주고 티켓을. 2층에서 봐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럼 예. 농구 현장감 되게 있어요. 잠실체육관 많이 다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좀 약간 솔직하게 여쭤보자면 농구가 아무래도 축구, 야구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도 못하죠, 사실. 근데 농구를 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가 왜 대중적인 인기가 좀 없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첫 번째는 룰이 복잡해요. 라이트 팬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룰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사실 40분 동안 이루어지는 스포츠인데 그 사이에 휘슬이 굉장히 많이 울리죠. 맞아요. 근데 저 파울이 왜 파울인지, 갑자기 왜 경기가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뭐 TV를 보다가 하는 채널을 돌리고 경기장에서도 집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명쾌하게 몇 자의 글로 사실 농구를 딱 내 친구한테 전달할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거 해봐야 돼. 이거는 조금 해봐야 되는 면이 정말 있어요. 해보면은 좀 와닿는 게 있거든요. 사실 뭐 일본만 해도,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만 해도 여자분들 중에 여자 유튜버들 막 농구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일본 여자 농구 잘하는 사람 많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학원 스포츠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것마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되게 위기야. 농구를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마 또 하나의 원인이 그러니까 아닐까. 우리나라의 운동장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메인이 축구고, 축구가 메인이죠. 그다음에 축구하기 싫은 애들이 농구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농구 코트를 되게 옹색하게 마련을 해놔요. 그렇죠. 농구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그냥 백코트 몇 개 있으면 그게 그런데 농구인 줄 아니까. 근데 저는 희망적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새는 신도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학교의 운동장 크기를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보장을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럼 체육관을 많이 지어요. 그럼 체육관 지면 뭐야? 농구하거나 배드민턴 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농구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축구나 야구를 할 정도의 그 운동장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차원적인 문제네요. 그렇다고 볼 수 그러니까 농구는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여서 또 뭐 미세먼지 문제 지금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농구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생각해보면 제 친구가 지금 강남에서 농구 교실 하고 있는데 돈 잘 벌어요. 아주 잘 벌어요. 제 친구가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유소년 위주로 해본 사람이 많아야 이제 프로 스포츠도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다들 우리 뭐 어릴 때 축구하면서 체육 시간 보냈으니까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면은 다들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되게 특별한 거죠. 사실 흙바닥에서 농구공 튀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세대거든요. 약간 이건 약간 파생 질문이긴 한데 왜 축구, 야구만큼의 국제 대회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되는지 농구는. 그건 피지컬의 문제죠. 점프력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이제 운동 능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격차가 심한가요? 그러니까 축구는 경기장이 넓고 네. 경기장이 넓기 때문에 그 운동 능력의 차이를 파해할 만한 어떤 전술 이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축구는 솔직히 뭐 2차원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과 점 사이의 좌표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면
피지컬로 이해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농구는 3차원적인 운동이란 말이죠. 선의 운동이다. 아니, 그러니까 점선을 2차원적인 넘어서는 거다. 운동, 그러니까 점과 점의 운동으로서도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 그 높이와 높이의 싸움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근데 그거를 메울 만한 키도 사실 동양인에게 없고 점프력도 동양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손흥민은 그냥 2차원적인 운동만 잘 이해하고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운동력을, 그러니까 손흥민이 운동력이 최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이겨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손흥민 운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농구만큼 넘어야 될 허들이 좀 작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높이라는 건, 물리적인 높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다른 걸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키 큰 걸 내가 어떻게 그쵸. 그냥 그 사람만 손을 뻗어서 있는 높이를 나는 점프를 한번 더 해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걸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올림픽 대회 때 또 농구가 인기가 많죠. NBA 선수들이 와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관심을 많이 받긴 하는데 저희가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라는 목표는 불가능해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건데 국제대회를 근데 국제대회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게 또 뭐 아시아에서나 뭐 저희 또 2002년에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던 적이 있거든요. 월드컵. 2002 때 아시안 게임 월드컵. 아시안 게임 금메달. 부산 아시안 게임. 또 부산 사람으로서 또 이걸 또 그러니까 경주에서는 아시안 게임 못 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아시안 게임. 그게 부산인데 왜 모릅니까 그걸? 왜 모릅니까? 왜 모르냐니. 야오밍 수상 경기라던데. 야오밍 내가 실제로 본 적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본 적 있는데 우리 오밍이 형 내가 친한데. 농구도 뭔가 이렇게 마케팅을 국제대회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미국의 LA 교민들, 미국 한인 교민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농구하는 거 보면 운동력 되게 좋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유전자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 LA의 한인 교민들과 한국 교민들의 DNA는 똑같을 건데 LA에 사는 그 한인 교민들의 운동 능력이 좋아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그러면 DNA는 똑같으니까 식단의 차이를 할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세대는 아버지 세대도 아들 세대도 육식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운동력 차이가 생각보다 다음 세대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봅니다. 그럼 피지컬적인 한계가 좀 극복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 LA 한인들 농구하는 거 보면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농구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예 달라요. 되게 운동력 잘 활용하고 되게 부드럽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 농구가 또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일단 신체적인 부분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큰데 그 외의 부분도 큰 게 지금 NBA에서 3점슛 패러다임을 열었던 스테픈 커리 있죠. 뭐 운동 능력이 나쁘진 않겠지만 과연 최상위급이냐? 아니거든요. 키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운동력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죠. 축구에서 보면 전술의 흐름이라는 거를 어떤 나라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백밖에 못 서는 나라가 있을 거고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도 있겠지만 전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대적으로 큰 흐름이라는 걸 다 따라가요. 근데 농구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한국은 흐름을 거부하고 한국스러운 농구만 했어요. 갈라파고스였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그렇게 했던 면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프로 팀들이나 이제 학원 스포츠가 운영되는 방식이 뭔가 당장의 승리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뭐 개인기 위주, 누군가 뭐 개인기를 쓴다 하면 완전 틀린 플레이처럼 이거를 몰고 갔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플러터라는 기술이, 그러니까 골 밑에서 가드들이 그냥 공을 그냥 냅다 던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슬램덩크에서는 풋내기 슛이라고 개똥슛이라고 불렸죠. 개똥슛. 네. 근데 그 슛이 미국에서는 되게 기본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성의 없는 슛,
기본이 안 된 슛으로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감독들이 못하게 했었죠. 그런 인식 차이도 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고 사실 모든 프로스포츠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올라가야 팀적으로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맞아. 그렇죠. 그건 같이 가는 개인적인 거예요. 뭔가 성장을 개인적인 일탈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꼰대 있었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팀 꼰대 문화가 전체 있었죠. 능력치에 안 맞춰지면은 너프시키는 그런 문화가 농구가 좀 센 건가 보네요. 개개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조화도 되게 중요한 스포츠긴 하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세계관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게 해소가 요즘은 되고 있는 해소가 부분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요즘 지도자애가 네. 저희 또래이기 때문에 개인기 농구도 이해하는 또래들이 지금 지도자로 가 있어서 이해하는 측면들이 많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 또 농구의 양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이게 농구 얘기 한참 하면 또 한 시간 더 해야 돼. 아, 근데 우리 이거- 제이제님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슬슬부터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아니. 마무리 멘트 또 할 거예요. 또 해요? 간단하게 한 오케이, 3분만 간단하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농구 얘기 많이 녹음 해봤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 45분이 넘었네요. 야 역시 거의 아바타급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바타가 오히려 영화적으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출연자의 특성상 그렇죠. 얘기가 더 많았죠. 오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농구도 사실 뭐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영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는 많네요. 할 얘기는 많고 아니야, 형이 진짜 잘했어. 너무 저도 재밌게 봤던 영화였고 너무나 한평생 좋아했던 농구가 주제였어서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두 분의 시너지가 너무 좋았어서 저도 자주 좀 같이 하고 싶은 게스트가 아닌가. 저도 게스트지만 같이 좀 자주 하고 싶은. 네, 이 형은 약간 왕자라서 좀 많이 좀 비벼야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해달라고 많이 네. 비비면 또 Long 해주긴 live the 하거든요. prince. 네. 삼고초려 하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진행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으로 함께 하셨던 빌바오님. 네, 저는 제이제님이 워낙 방송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 형의 어떤 지적 능력이랄지 대화를 풀어가는 능력이랄지 저는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형 때문에 아, 잘 왜냐면 들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진빔 한 병을 선물로 들고 왔는데 진빔 왜 골랐냐? 그 대중적인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너무 적절한 술이 TMI 막판에.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빔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너무 싸구려지도 않고 너무 좋은 술도 그런가요? 아니라서 뭐 좋지 않습니까? 써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이 진빔이라는 술이. 기회가 뭐 종종 있으니까요. 아, 알아서 잘 뭐, 유용하게 사실 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영화를 재밌게 본 입장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행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 천재적이었어. 어찌됐든 너무 청취자분들이 좋았어. 좀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씩 하면 안녕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8번째 녹음 리바운드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농구 영화 아니어도 그냥 영화 얘기로도 다른 충분히 영화에도 또 잘 연애 얘기하자. 솔직히 그럼 또 멜로나 이런 거 연애 얘기하자. 기깔나지. 아 기깔나지. 그러니까 아까 또 그 번호 받으셨던 얘기나 이런 거 들어가시고 또 썰풀 게 많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퍼즐 누르면 되나? 그냥 이거 이렇게 누르면 돼. 스톱 누르네. 찍었노? 고생했습니다. 근데 되게 흐름을 탁탁탁 잡아줬네, 진짜. 다 두 분이 이야기를 잘 해주신 덕분이어가지고 딱 기승전결을 갖고 두 분이 얘기하시는 스타일이기 나는 솔직히 한 2시간 전만 해도 이거 되겠나 싶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대화를 들으면 그 진심이나 찐텐이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 나는 근데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제 녹음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긴 해야 돼.